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규 확진자 오늘 새벽 나온 결과를 봤더니 1,050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8일부터 53일째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좀처럼 이 1,000명 수준이 잘 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서울 동부구치소 얘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문제점 막 지적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오늘도 또 늘어났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제 0시 기준으로 해서 762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밤사이에 2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792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409명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수감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이제 수용시설로 분산 배치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인데 이게 지난달 27일부터 처음 확진자 소식을 들었으니까 좀 한 달이 넘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수용이 돼 있는 인원이잖아요. 네.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을 좀 분산 배치하는 이런 방안들밖에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법무부가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첫 환자가 나왔다고 하는 지난달 27일 그때부터 전수조사를 빨리 시행해서 빨리 분리조치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너무 뒤늦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가 비판도 비판대로 받고 그리고 대처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런데 또 대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성파구가 전수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마치 빨리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자체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질병관리청까지 포함하는 사자회의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쪽에서는 그 동부구치소에 있는 의사 한 명만 지금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의 대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현재로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치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사진 잠깐 볼까요? 좀 키워주시죠.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이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문구를 써서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한다. 자, 편지도 외부 발송을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구치소 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도와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확히 구치소 내 상황이 어떤 거고 저렇게 SOS를 신호를 보낸 다음에 구치소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계속 지금 분산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제도 170명을 전국에 있는 수용시설 4곳으로 지금 분산 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금 이제 그 메시지를 바깥으로 보낸 것처럼 네. 확진자하고 확진되지 않은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음성 판정 나온 사람들을 분리 조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방에 한 10명이나 8명까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하면은 거의 누울 자리 없이 그냥 빽빽하게 사람들이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환경 하에서도 조금 불편한 상황인데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 코로나까지 이렇게 창궐한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거에 고 노회찬 의원이 그 국감장이었었나요? 그러니까 수용자 한 명이 차지하고 있는 그 수용 시설의 면적을 신문지 한 장 이렇게 넓게 네, 펼쳐놓은 딱 그만하다 네, 이렇게 그랬던 표현한 적이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용 시설의 실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훨씬 더 좁은 공간에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수감자들이 바깥으로 편지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
이건 인권 침해다 이런 내용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로 이송됐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일단 그 현재 확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건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시설로 이감 조치되거나 이송 조치됐을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통보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건 당연히 알려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동일 그 집단 내에서 격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요양병원에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에서 유람선에서 확진자 대거 발생했잖아요. 네. 그거에 요양시설을 비유를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동일 집단 격리가 돼 있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사람도 바깥으로 못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안으로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뭐 100명에서 200명씩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의료진이 모든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들을 빨리 분산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사망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런 내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곳에서 그 의료진의 상태도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의료진의 이야기 한번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호트 격리로 인해 확진자는 환자, 간병인, 의료인으로 점점 번져 현재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은 인력들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간호 업무는 물론 기저귀 갈기, 식사 보조, 체일 변경까지 해가며 거의 2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환자분들이 조속히 전담병원을 배정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일선의 간호사들마저 모두 무너져 번아웃되기 전에 하루빨리 지원을 바랍니다. 지금 저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동일 집단 격리된 그런 요양시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지금 17군데에서 동일 집단 격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집단 그 감염이 일어난 상황에서 병원 내에서 예를 들면 확진자가 발생해요. 의료진이나 뭐 간병인 인력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바깥으로 일단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감염이 되지 않은 의료진만 안에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고령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7, 80대 환자들의 경우에는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수발을 들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병수발 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의료진이 남아서 병수발들을 들면서 환자 치료까지 담당하는 거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입장을 내놨네요. 중수본안에 긴급 현장 대응팀 3개 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서 확산과 피해 최소화하겠다라는 대응을 내놨는데 저렇게 이제 특히 격리된 집단 안에서의 공포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KBS에서 자체 취재한 내용인데 이 확진자 3명한테 이제 확진됐으니까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격리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해당 당사자들은 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게 동두천시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동두천시에 사는 A 씨의 경우에 그 검사를 받았는데 일단 확진 판정이 받았다. 그러니까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고 받고 난 다음에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가족들하고도 생활도 하고 접촉도 하고 뭐 거래처도 다녀오고 그냥 다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거 실수였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날 받긴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이런 답변만 얻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마지막으로 양성 판정이었다고 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했으니까. 근데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은 건 또 음성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사이에
이랬다 천당과 저랬다를 지옥을 왔다 반복했네요. 갔다 하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10명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잘못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3명이 양성 판정을 실제로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데 있어서 네.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해야겠습니다. 지금 뭐 신규 확진자 수도 많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전했는데 사망자가 요즘 많이 늘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 14일의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한 자릿수였어요. 근데 어제 사망자 수가 40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계속 지금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인 것 같습니다. 동일집단격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0대 고령 환자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분산해서 다른 병원에서 지금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니까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갈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거리두기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은 개인들이 그걸 참고 인내해 왔었는데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문만 닫으라고 하니까 시간을 도둑맞았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지금 이걸 통해서 부채가 엄청 쌓였어요. 쌓여있는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하고 감당을 할지 그게 좀 막막하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계속 빚을 내서라도 지금까지는 버텨온 건데 버티다 이제는 버틸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폐업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할 게 없잖아요. 또 그러면은 빚을 뭘로 갚을 거예요? 테이크아웃을 기점으로 완전히 뚝 떨어지죠.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단 다 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문 여는 것 자체가 지금 손해인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분들의 고통 덜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9조 원이 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일정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정 내용 꼼꼼히 살펴서 본인들이 신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신청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정부의 대응까지 짚어봤습니다.